오늘부터 유럽연합 전역에서 디지털 시장법이 전면 시행이 됩니다. 총 6개 빅테크 기업에 대해 규제를 적용할 예정인데 국내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윤혜림 기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부터 EU에서 이 디지털 시장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우선 이 디지털 시장법, 이른바 DMA라고 불리는 법인데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규제하는 법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총 6곳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DMA 시행 첫날인 이날 규제 대상 기업으로부터 법 준수를 위해 어떠한 조처를 취했는지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날부터 받은 보고를 토대로 경쟁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DMA 준수 여부를 평가할 예정인데요. 이행 조처가 미흡하거나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EU는 6개사가 각각 운영 중인 운영체제와 소셜미디어, 검색 엔진,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총 20여 개 서비스에 대한 별도 의무사항을 부여했습니다. 이 선정된 6개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어떤 규제가 좀 적용이 될까요? 네, 우선 자사 플랫폼을 우선 내세울 수 없게 되는데요. 지정 기업들은 외부 앱과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과 이전, 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됩니다. 구글, 메타처럼 여러 서비스를 운용하는 기업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특정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자사의 다른 플랫폼에 활용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의무 위반 시 과징금 액수도 상당히 큽니다.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기업에서 이를 위반한다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게이트키퍼 지정 기업은 DMA 시행을 앞두고 주요 서비스 조정을 대부분 마쳤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EU 지역 이용자가 구글 검색 엔진에서 항공권을 찾을 때 여러 예매 대행 사이트 목록이 나열된 항공편 검색 사이트란이 새롭게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구글 자체 예매 서비스인 구글 플라이트나 아니면 해당 웹페이지로 곧장 연결될 수 있는 링크가 우선적으로 노출됐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선 안 된다는 DMA의 규정에 따라서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한편 애플의 아이폰에서는 기존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외부에서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지금 EU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안인 이 플랫폼법을 두고 좀 논란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번 EU의 이 규제가 국내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네,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런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거대 플랫폼사로 불리는 곳과 동일선상에 놓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와 더불어서 일본과 영국, 인도 등 다수 국가에서도 유사 법안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DMA의 성공 여부가 이러한 디지털 규제와 관련된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선 역차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구글 코리아는 매출 3,449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마켓 수입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렇듯 해외 플랫폼 기업이 매출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출 기준 과징금을 매기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구속력도 가질 수 없어서 플랫폼법 도입의 명분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국내 플랫폼법 제정은 중단된 상태인데요. 공정위가 지난달 의견 수렴을 이유로 플랫폼법의 공개를 기한 없이 미뤘기 때문입니다. 미국까지 합세한 거센 반대 흐름에 공정위가 백기를 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최근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위기감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플랫폼법이 결국 국내 기업만 규제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윤혜림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